동원산업 2022년도 3분기 누적 실적을 스루포 회계로 분석을 해서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가 많이 가라앉았는데요.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좀 물 좀 마셔야 되겠네요. 매출이 38.4%, 영업이익은 87%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 상승이 큰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대로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1.5 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38.4%가 증가했고요. 매출 원가는 좀 적게 증가했기 때문에 매출이익이 55.6% 증가했고 판매관리비 크게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은 88.5% 증가한 것으로 결산이 됐습니다. 동원산업은 원양어업 및 수산물 수출입업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회사로 이 식품 가공 제조하는 참치캔 이런 것들은 동원 F&B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을 좀 붙여보고 싶습니다. 동원산업이 주주 및 이해관계자들에게 지금보다 더 신뢰를 얻으려면 먼저 신뢰를 더 보여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내용을 분석하는 과정에 또 좀 소개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루프로 분석한 그 스루프 손익내역은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2.2%가 증가했어요. 아까 매출 원가는 적게 증가한 거로 되어 있는데 재료비는 증가했습니다. 이거로 봐서는 원재료비 상승률보다 판매 가격이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1차 추론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르게 하나 표현한다면, 원재료 중심으로만 표현한다면 원재료 가격이 크게 상승했을 것이다, 이렇게도 좀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스루프율은 1.5% 하락을 했고요. 마진율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용이 21.8%가 증가했어요. 그래도 금액상 스루풋이 33.9%가 증가했기 때문에 생산성 상승했고, 영업이익은 830억 원으로서 원가회계 영업이익보다는 23억 원이 적은 수치입니다. 이것은 역시 이 기초 가공비 재고자산보다 재고자산이 3분기 말에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WCAI가 70억 원이 증가했습니다. 여기 증가 금액에서 가공비율을 곱한 게 원가회계 영업이익과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에 항상 표시하는 겁니다만은 향후 좀 더 기업이 투명성을 올리려면은 제가 제시하는 이런 재고 흐름 양식으로 아마 공개를 해야 더 좀 주주들이나 소비자 이해관계자들한테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주장하는 바입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 내용이 이 규모가 큰 회사가 분기 보고서에는 또 생략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뢰가 안 쌓여진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 현재 분기 보고서 금감원의 어떤 발표 작성 기준을 보면은 안 해도 되는 식으로 얘기가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많은 기업들은 기왕에 하던 거 그게 무슨 기업 규제를 완화시켜주는 그런 모양새로 그걸 한 모양인데, 전혀 진짜 생뚱맞게 적용하는 그런 거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전년도 가공 비율은 요거는 실제 산출한 내용이고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을 했다고 가정을 했기 때문에 가공 비율이 떨어지고 원재료 가격은 3.2%가 상승했다. 이렇게 이 풀이를 해서 역산으로 풀이해낸 내용입니다.
그래서 동원산업은 신뢰 구축에 필요한 비성분 데이터는 분기보고서에는 비공개하고 있다. 원재료 가격 상승을 감안한 가공 비율을 가정해서 역산으로 풀어낸 수치들이다라고 다시 한번 문자 기록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 3단계 중에서 1, 2단계는 제가 맞추어준 수치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요.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운영비용도 그 비성분 분기보고서가 없기 때문에 작년 연간 그 인건비를 보면은 764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직원 수가 18명 증가했었고요. 작년 말 그 평균 임금이 1억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아마 더 크게 상승을 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운반비는 또 거꾸로 줄었습니다. 작년에 대부분 그 유가 등이 올라가지고 그 선박료들도 올랐을 텐데 운반비는 왜 또 줄었는지 그게 또 좀 이상하네요. 2021년도는 또 좀 상황이 달랐던 모양인 것 같습니다. 경영평가지표로서 WCI 회전율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수르픈율은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반증을 하려면 원재료 가격 하락과 판매 가격 하락이어야 된다. 그런데 손익계산서하고 말하자면은 그 비성분 추정했을 때는 원재료 가격은 상승했을 거라고 추정을 해야죠. 그런데 경영평가지표에서는 원자력 하락이 돼야만이 반증이 된다. 이런 추론이 반증 추론이 나옵니다. 이런 모순이 생기는데 회사가 제시한 원재료 가격 제시 내용을 보면은 49.8%가 증가했어요. 단순 평균으로. 참치 원호라는 게 킬로그램 단위로 되어 있는데 이 제품에도 원호라는 게 또 있어요. 근데 이것도 킬로그램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14,000원짜리가 어떻게 2,114원에 이게 무슨 포장 단위가 틀린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는 좀 투명성이 좀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어쨌든 원재료 가격은 크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품 가격은 또 상승을 했는데 상대적으로 적게 인상이 된 거죠. 그 내수 가격이 좀 더 많이 오른 거로 되어 있고요. 수출은 좀 적게 오른 거로 되어 있습니다. 국내 소비자가 항상 동의기는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딴 것도 그렇지만은. 그래서 원재료 가격 상승률이 그 67%, 재료 비율이 67%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 압력률은 33.4%지만은 27%뿐이 못 올렸다. 그러니까 결국 수로분율이 떨어진다든가 이런 거는 상대적으로 그 판매 가격이 하락했다. 이렇게도 이제 달리 표현할 수 있는 거겠어요. 그래서 이 재고 회전율 상승과 수로분율 하락 역방향이면 분식회계 개연성 가정을 하는데 이걸 반증하기 위해서는 원재료 가격 하락과 제품 판매 가격 인하가 입증돼야 되는데 원재료 가격이 상승된 것으로 이렇게 이 모순이 나타나죠. 그렇다 하더라도 동원산업을 변호한다는 변호인 입장에서 반증을 위해서 필연적으로 존재할 다른 결과를 우리는 찾아봐야 됩니다. 제 그 둔한머리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재고 회전율 산출을 금액이 아니라 수량으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은 재고 회전율이 오른 게 당연할 수 있다. 원재료 가격이 하락해서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재고 관리를 잘해서 재고 회전율이 상승했다. 이렇게 입증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수량으로 접근할 방법은 없습니다. 3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원가회계 패러다임으로 2022년 말 매출액을 예상하면은 이거 그냥 원 단위로 어떤 그 납품 단가를 비교해서 얘기하겠습니다. 91만 2,815원 견적을 냈는데 그러면 한 10만원 남는 거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뚝 잘라서 90만원에 계약이 됐다 그러면은 그래도 남는 거는
10만 1200원이 남는다. 요 경우에 재고가 10% 증가하는 그 추세를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깎이더라도 거의 뭐 10만 원 돈 남으니까 이거로 그냥 만족을 하자라고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매출 금액은 뭐 그대로 두고 재고를 좀 줄여보자라는 무슨 의견이 있었다고 한다면은 영업이익은 그 86,322원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의 맹점은 재고가 감소하면은 당분기 내에서는 말하자면은 그 영업이익이 낮게 나온다는 거죠. 이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게 원가 회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요.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는 거로 하고 계속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스르프 관점으로 그 예측을 하면은 있는 데이터 그대로 한다 그래도 유사하게 나옵니다. 90만 4천 원의 제안서를 냈는데 이때 그 스르프상으로도 한 10만 원 돈 남는다. 계약이 90만 원 됐으니까 원가회계에서 그러면 한 9만 9천 원 남는다. 그럼 돈을 더 벌려면 어떻게 되느냐? 재고 회전율을 3.9% 증분하는 데 성공한다면은 이 정도는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예요. 10.5회전을 할 수 있다고 그런다면은 매출은 그 97만 원 매출 효과가 있고 영업이익은 13만 원 증가하는 것으로 이렇게 그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3.9%만큼 재고를 감소시킨다 하더라도 원가 회계하고 틀리기 때문에 스루프트 회계는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로서 90만 원 계약할 때 매출 재료비가 확정된 거기 때문에 변동은 없겠습니다. 주가는 2,550원이 상승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지금 주가가 다 곤두박질하고 있는데 동원산업은 그래도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미래가치도 한 40.2%가 상승한 거로 그렇게 산출이 됩니다. 장부가격 대비 근데 18%뿐이면 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좀 문제네요. 가격이 올랐다 하더라도 너무 좀 저평가되고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주주명을 보면은 동원 엔터프라이즈가 62.72% 가지고 있고 이 동원 엔터프라이즈의 최대 주주는 김남정 씨로 68.27%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동원수산이라는 데가 또 검색이 돼요. 그런데 이제 동원산업하고 업종이 같거든요. 그런데 그 종속기업은 또 아닌 거로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소유주도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름만 같은 동원을 이름만 같은 거로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헷갈리는데 어떤 적절한 이 설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동원수산이 도대체 또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만은 뭐 그건 그렇고요. 일단 동원산업 2022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프트 회계로 분석을 했습니다만은 이익의 증가는 스루프율은 감소를 했습니다만은 이익의 증가가 그 재고 회전율 상승이 큰 몫을 했다. 이 점을 강조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